힐링을 부탁해. 기후변화. 오늘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이상기후를 떠올려 봅니다. 지독히 무더웠던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연일 텔레비전과 방송 또 신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극단적인 사건으로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국지성 폭우, 또 우박비와 거대한 산불, 대형 태풍의 극심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실효과.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인 온실가스. 지난 여름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었던 저 역시 온실가스 배출에 한몫 거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기상이변을 생각하면서 저희 힐링을 부탁해 청취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별똥별 보시면서 소원은 비르셨나요? 쏟아지긴 했나요?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네, 별을 보는 밤을 기대하면서 먼저 청취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열대야도 한풀 꺾이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살만하시죠? 네, 정말 살만해요. 오늘 저희 힐링을 부탁해 이끌어 주실 문화살롱 소식지기 이영민님과 게스트 송순이 홍룡아님과도 다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작품을 훑어보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도 우리 마포 FM 힐링을 부탁해 프로그램이 2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나 빨리 돌아오는지 소재 준비하고 대본 쓰느라 정말 마음이 바쁘네요. 저도 그래요. 이런저런 일들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각자 맡은 분야의 또 소재와 또 대본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셨겠어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나올까 기대됩니다. 영민님 부탁합니다. 네, 다들 어릴 때 즐겨봤던 만화책이나 만화영화 있었나요? 네.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엔 일요일 아침 일찍 하던 미래소년 코난, 은하철도 999, 들장미소녀 캔디, 빨간머리엔 을 보려고 굳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요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랜만에 단잠을 즐기신 엄마를 깨워 혼나기도 했는데요. 혼날 만하네요. 네, 혼 많이 났습니다. 왜 우리 어릴 때 TV가 안방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채널권을 딱 쥐고 계셔가지고 TV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 마루에 저희가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저녁 시간 되면 동네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같이 봤던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네. TV가 없어서 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서유기를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렇군요. 아이고, 명리님과 바로 느껴지는 세대의 차이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집에 네. TV가 없어서 네네. 대청 마루벽에 매달아 놓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국민 체조 소리가 그저 신기했죠. 국민체조. 네, 정말 오래간만에 또 들어보네요. 네. 그래요. 언제 쪽인지 정확하진 않은데요. 저는 그 검정 고무신 아, 정말 예. 네,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또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너무 홍두깨 재밌죠. 선생님. 네네. 네, 보고 싶네요. 네. 이런 것들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웃음이 막 절로 나요. 네. 저도 50이 넘어도 맨날 만화영화 주제곡을 들으면 고무줄놀이, 잡기놀이 할 때로 돌아가서 네. 철부지 어린애가 되어서 큰 소리를 신나게 따라 부르는데요. 네. 나중에 커서 너무 즐겁게 보았던 만화영화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알고 심한 배신감도 느끼긴 했지만
그래요. 그죠? 네. 예. 그때의 감동과 느낌 때문에 지금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키덜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은 목청껏 따라 부르던 만화 영화 주제곡 없으셨나요? 그래요. 바로 그게 떼창이죠. 네네. 내창 맞습니다. 네, 아기 공룡 둘리, 아. 마루치 아라치. 아, 마루치 아라치. 네, 영심이. 네, 영심이. 아, 정말 재밌네요. 네. 아.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아시죠? 네. 들장미 소녀 네, 캔디. 맞아요. 엄청 어디선가 좋아했어요. 누구에게 아,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야 여러분 아시죠? 네, 짱가. 짱가요. 예, 전 어릴 때 오빠들 때문에 맨날 슈퍼 우렁찬 행진 소리 이거 달고 살다가요. 네. 초등학교 때는 캔디 열풍이 불어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걸 아. 친구들하고 떼창을 하면 같은 반 남학생들이 우 하면서 맨날 귀를 막고 놀렸거든요. 지금도 그때 만화 영화 주제가가 나오면 신랑이랑 같이 우렁차게 떼창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 정말 노래라는 게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어릴 때 한번 소환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영미님? 네, 이럴 땐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게 국룰이죠. 네. 일본 만화가 판을 칠 때 꿋꿋이 토종 만화의 힘을 보여줬던 김천기 감독님의 로봇 태권브이 듣고 다시 돌아오죠. 스튜디오에서 떼창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좋아요. 로봇 태권브이 만화 주제곡입니다. 딴따란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나라라라 로봇이야. 우와. 와 너무 신나요. 네, 스튜디오에 훈이와 영이 우리 깡통 로봇이 되살아났네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후끈후끈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갑자기 초등학교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온 기분인데요. 네 영민님 덕분에 바가지 시절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온 것 같아서 너무나 즐거웠어요. 네. 네, 다들 즐거웠다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역시 만화 주제곡은 떼창이 맛인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고민거리, 뭐 일상생활 좀 확 던져버리시고 어린 시절 떼창으로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우리 계속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저희에게 그 소개해 주실 내용이 만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아 눈치채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영화가 애니메이션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는 그림을 한 장 한 장 그려서 만든 셀 애니메이션인데요. 90년대 이후 컴퓨터 발달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3D 애니메이션이 극장가를 강타하여 엄청난 흥행을 네. 했는데요. 네네. 토이스토리, 슈렉, 쿵푸 팬더, 겨울왕국 다들 아시죠? 아, 그럼요. 그러면 아주 유명하죠. 네. 네. 그 작품들이 다 3D 애니메이션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2018년 1월 국내에 개봉했던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유, 코코. 아, 정말 못 봤습니다. 이거 어. 어느 나라 작품인가요? 미국이요. 아, 그렇군요. 저도 보진 못했는데 사후 세계를 밝고 유쾌하게 가족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라고 반응이 아주 좋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아쉽게 못 봤습니다. 아, 다들 못 보셨네요. 네,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영화는 미국 픽사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던 니모를 찾아서 토이스토리, 겨울왕국 등을 만든 회사로 2006년도 디즈니와 합병하여 네. 지금은 디즈니 자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유명한 작품들을 진짜 많이 만든 그 회사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또한 이 작품은 제90회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아, 오. 그렇군요. 예, 예. 네. 이 영화는 멕시코의 민족 축제인 죽은 자들의 날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 동안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를 기리며 네. 그들을 명복을 비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아 멋진 일이네요. 네네. 이때 망자들이 집에 잘 찾아오도록
길에 꽃잎을 뿌려놓고 네. 재단을 골드메달 꽃으로 장식하고 아, 골드메달? 골드메달. 혹시 메리골드 꽃 같은 거 그런 거죠?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네, 앞뒤 바꿨습니다. 네, 메리골드. 예,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로 장식하고 망자들의 사진과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재단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분장을 하고 무덤에서 술을 먹고 떠들썩하게 노래하며 춤을 추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사 같은 건데요. 아, 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좀 할로윈데이 분장하듯이 얼굴을 해골처럼 분장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해골처럼 분장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낼 때 네. 무척 엄숙하게 지내는데 네, 그렇죠. 여기는 축제처럼 지내네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려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는 의식이 반영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참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보다 이 작품은 어른들이 더 감동을 받아 하는 여운이 남는 영화인데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네. 잊혀지는 거라고 합니다. 예, 영화의 주인공 미구엘은 12살 소년으로 뮤지션이 되는 게 꿈인 아이인데요. 증조 할머니 코코의 아버지인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나버리자 이 집안에서는 음악은 재앙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앙. 예. 하지만 미구엘은 전설의 가수 에르네스토 텔라크루즈를 동경하며 집안 식구 아무도 모르게 네. 기타를 치고 음악을 합니다. 역시 네. 그 할아버지의 피를 받은 거예요. 이거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하지만 음악을 하는 걸 할머니한테 들켜서 기타가 박살이 나고 맙니다. 아이고. 이런. 예. 망자의 날에 음악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하려고 준비를 했던 미구엘은 기타가 없어지자 네. 에르네스토 사장에 있는 기타를 훔쳐서 아. 대회에 참석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기타를 훔쳐 연주하는 순간 망자들이 보이면서 어우. 망자의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어머나. 이럴 수가 있군요. 네. 살아있는 자가 저승의 세계에 발을 담그면 24시간 안에 죽은 가족의 축복을 받아야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아이를 이승으로 돌려보내려는 조상들은 고군분투를 합니다. 네. 예.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잊지 않으면 매년 죽은 자의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이승으로 넘어올 수 있지만 잊혀지면 저승에서도 영원히 사라져 버린답니다. 와. 이게 그 가족의 사랑과 추억을 간직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말 또 제사와 같은 의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후손들이 기억해 준다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뿌리를 알고 조상을 기리고 하는 게 어쩌면 나도 우리 가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죽음보다 잊혀지는 게 더 무섭고 슬픈 일이라는 게 가슴에 와 닿네요. 네네, 맞습니다. 결국 나를 계속 기억해주고 생각해주는 건 가족들이겠죠? 맞아요. 가족이에요. 네. 이 영화는 멕시코의 축제 모습과 멕시코인들의 삶의 방식, 문화를 잘 드러낸 영화인데요. 영화지만 나름 볼거리가 참 많은 영화예요. 네, 정말 오늘도 우리 영민님 덕분에 재미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덕분에 정말 그 어릴 적 만화 주제가도 또 이렇게 한 번씩 불러보고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네. 또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곡 한번 또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화의 주제곡이자 마마 코코와 아빠가 같이 불렀던 노래 Remember Me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애니메이션 코코 OST 미구엘의 Remember Me. 네, 다음 사연은 일산에서 이미영님이 보내오셨습니다. 늦깎이 대학생이 된 언니를 응원하기 위해 동생분이 보내오셨는데요. 따뜻한 자매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3남 2녀의 막내로 2살 터울인 언니와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어머니는 할머니의 아들과 손자 사랑을 막을 수 없었고 차별받던 우리들을 안쓰러워는 했지만 시부모님 눈치에 그저 방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언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고 똘똘 뭉쳐 서로를 챙기면서 자랐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사업부도와 아들들은 대학에 꼭 보내야 한다는 가부장적 집안 분위기 때문에 언니는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벌어와야 했습니다.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언니는 언니가 학비를 마련할 테니 꼭 대학 진학을 하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어서 저는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집안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언니는 결혼을 하고 또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생활에 찌들려 사느라 학업에 대한 열망을 접고 살아갔지만 50대가 되어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본인의 꿈을 위해 대학에 진학을 했고 19학번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올해 1학기엔 올 A 학점을 받아 장학생이 되었다며 기뻐 전화한 언니가 어찌나 대견하고 멋져 보이든지 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는데 알아서 척척 해나가는 언니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도 따뜻하고 넓은 울언니 이지영 씨, 자기 너무 멋진 거 알아? 언제나 당당하게 지금처럼 멋지게 살아가길 동생이 응원할게. 장학생 된 거 축하하고 앞으로도 쭉 멋진 언니로 내 곁에 있어줘. 사랑해 언니야.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띄워주세요. 함께 듣겠습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네, 또 다른 음악살롱 어떤 내용인지 홍용아님 소개 부탁합니다. 네, 명디님. 음악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음악. 저는 희노애락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오, 기쁨은 배로 또 슬픔은 반으로 조절해주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소중한 기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음악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기쁨이고 원동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악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장애를 극복하여 사람들에게 노래로 감동을 준 이야기를 오늘 소개합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군요. 네. 네, 음악을 좋아하는데 또 청각을 잃었다면 노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 텐데 진짜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네요. 네, 1988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난 맨디 하비는 4살 때 노래를 불렀고 성장하면서도 음악은 네. 그녀의 전부였다고 해요. 아, 네네. 어렸을 때부터 앓았던 중이염이 심해져서 18세에는 결합 조직병으로 인해서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아, 안타깝네요. 네. 예,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꿈을 안고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했는데 네. 청각을 완전히 잃게 되면서 학교를 떠났어요. 아, 그렇게 음악을 그만둔 후에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안타깝네요. 그 노래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청력을 잃었다니까 그녀가 느낀 그 좌절감 또 괴로움은 정말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암울했을지 짐작이 가네요. 그런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멋진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또 드네요. 잘 맞추셨어요. 네, 그 그렇죠? 어느 날 아버지는 딸에게 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맨디 하비야,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아빠의 기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맨디아비가 음정과 박자를 정확히 맞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절대 금감이었던 그녀는 예전에 불렀던 노래의 한음 한음을 기억해내고 네. 있었던 것이래요. 아, 그렇죠. 역시 그 절대 음감이라는 거는 아무나 타고나는 게 아니죠.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그 후에 희망이 생긴 맨디아비는 많은 노력과 훈련 끝에 네. 드디어 드럼의 울림은 발바닥으로 아하. 그리고 베이스의 울림은 가슴으로 느끼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악기의 울림을 발바닥과 가슴으로 네. 느꼈다. 아, 그렇게 터득하기까지 정말 힘든 나날이었을 텐데 네. 정말 대단함이 느껴지네요. 네, 그러던 중에 아는 교수의 소개로 재즈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네네.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그녀는 알아냈다고 합니다. 튜너를 사용해서 근육 기억을 통해 노래하고 네네. 내 음높이에 의존하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요. 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정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네. 그런 일인데 맨디아비는 그런 일을 결국 이루어내고 말았네요.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계속 해볼까요? 네, 맨디아비의 노래 워킹 업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맨디 하비가 부릅니다. Waking Up.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맨디 하비가 우리에게 알려진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속하죠. 네, 네. 사실 그 맨디 하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EBS에 출연했었던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몇 년 전에 EBS 뉴스 프로그램에서 네.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네. 네, 그렇게 노력한 맨디 하비는 4년 전인 2017년 6월 미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네. 아메리카 갓 탤런트 오디션 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네. 자신이 작곡한 노래 트라이를 불러서 심사위원은 물론 청중이 모두 일어나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래요. 아, 세상에 이렇게 청각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꼭 곡으로 쓰고 또 그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나갔다고 하니까 음악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맨디 하비에게 정말 힘을 준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합니다. 네, 네. 맨디 하비가 무대 옆에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지켜본 심사위원이 진동을 느끼기 위해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따라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고 물었는데 나는 템포, 비트를 바닥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맨디 하비의 얼굴은 정말 만족과 행복감이 넘쳐 보였어요. 아, 그래요. 정말 감동입니다. 사실 저도 그 너튜브에서 그 맨디 하비가 무대에 맨발로 서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아, 진짜 저도 감동 받았어요. 네. 그래서 독설로 유명한 갓 탤런트 심사위원인 사이먼 코엘이 네. 무대 위로 곧장 올라가서 나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이것은 내가 보거나 들은 최고의 공연 중 하나입니다. 네네. 이리 오세요 하며 두 팔을 벌려 맨디 하비와 포옹을 했어요. 그래요. 그 사이먼 코엘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아니면 그런 액션은 또 안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예. 맨디 하비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어요. 네, 그래서 객석에서도 감동을 하면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네. 사이먼 코엘은 바로 자리로 돌아와서 너의 목소리, 너의 음색, 그리고 너의 노래는 진정 아름다웠다 하면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골든 부저를 눌렀습니다. 아, 그 골든 부저를 누르면 위에서 떨어지는 그 종이 테이프. 아,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환호성 대단하죠. 네, 정말 환상이죠. 네. 아, 그런 멋진 일이 벌어졌군요. 그래요. 정말 그와 비슷한 맨디 하비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희망의 아이콘이 됐겠어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많이 나오기를 저도 또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맨디 하비는 네. 이제 석장의 음반을 낸 성공한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장애를 극복한 사람으로 불려지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는 치유되지 않은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맞는 말을 말이죠. 해요. 네, 맞는 말이죠. 100% 공감이 가는 정말 솔직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네. 앞으로 그 맨디 하비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요즘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네, 맨디 하비는 장애인을 돕는 노 베리어즈 비영리 단체의 대사이기도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맨디의 꿈은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하는 것이라고 해요. 아,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럼 맨디 하비의 노래 한 곡 더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가슴으로 울림을 느끼고 발바닥으로 진동을 느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맨디 하비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죠. 처음 가졌던 꿈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벽을 만났을 때 다른 방법을 꼭 찾는 게 중요하죠. 조금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라고 이런 말을 남긴 맨디 하비의 자작곡 트라이를 청취자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네. 갓 탤런트에서 인정받았던 곡 트라이. 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 또 소개해 주신 홍정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디 하비가 부릅니다. 트라이. 어느덧 가을의 문턱입니다. 결실을 꿈꾸며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끝인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명희였습니다. 동물원 변해 가네.